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관한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실천기술론 강의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중에서도 전문적 지식과 그 다음에 실천 기술에 대한 기초 개념들을 잘 잡아보는 날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 제가 두 번으로 나눠서 할 건데요.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실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강의에서 제가 윤리 그리고 전문직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식에서는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 지식, 우리 지식하면 널리지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수준에 따른 개입,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수준을 미시, 중범위, 거시 나눴을 때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며 각 그 수준에 따라 미시, 중범위, 거시 수준에 따라 어떤 기술들을 사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초점을 좀 두고 강의하겠고요. 사회복지사의 지식 기반, 그 다음에 효과적 실천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 이런 얘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있어서는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뭔가 하는 실천 기술의 개념, 그리고 실천 기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이런 이야기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천 기술의 유형과 그 실천 기술의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의 모습,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때로는 교육자 역할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옹호자 역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의 유형들을 나눠보고 그 역할의 유형들에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역할 유형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에 적용된 그런 역할 유형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들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 함께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보도록 하죠.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 봤더니요. 거기 고수야 어드바이스에 사회복지 실천의 3대 축이 뭐라고 나와 있죠? 지식과 기술과 가치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knowledge, skill, value라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1급을 따는 것도 목적이지만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페션이라 함은 지식과 기술과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뭐지요? 예, 전문적 지식, 기술, 밸류, 뿌리가 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누구나 성장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걸 믿어주는 밸류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있어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 무엇일까 나와 있는데요. 크게 4가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대한 지식. 두 번째,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에 관한 지식. 세 번째, 실천 방법에 관한 지식. 네 번째, 조사 연구에 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 1, 2, 3, 4반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왠지 익숙하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한 지식이 바로 여러분들 기초과목의 인행사고요.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에 관한 지식이 정책론, 법제론, 행정론으로 구성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천에 대한, 실천 방법에 대한 게 지금 저랑 공부하시는 실천 기술론과 실천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조사 및 연구가 바로 조사방법론에서 이 4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될 8과목하고 연결됐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행동에 관한 지식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생태, 심리, 사회적 발달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고요. 두 번째로 참 중요한 게 왜 인간 행동과 환경을 이해해야 되냐? 인간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각각의 발달 시기에 관련된 욕구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각각의 발달 단계라는 게 우리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많이 공부하셨죠? 발달 단계마다 중요한 과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성취해내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인간의 발달 단계,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 단계에 대해서 각 단계의 특징을 모르면 잘 돕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어떤 어머님이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5살이에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이가 조금 말이 늦어서요 하시는데 그 친구 말하는 걸 봤더니 5살인데 빠빠, 맘마, 뿌뿌 이것만 하는데 엄마는 걱정은 하시는데도 느긋하게 아이 우리 집이 대대로 말이 늦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동의 언어 발달로 봐서 5세인데 문장이 안 나온다면 사회복지사는 아이고 우리 삼촌도 말이 늦었어요 하시면 안 되고 어때요? 언어 발달 시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시고 어머니 언어 발달 클리닉에 가서 전문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연결을 해주시는 역할이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청소년이 많은 방황을 할 때 아이고 저 말 안 듣는 아이가 아니라 청소년기의 특징이 뭐지요? 심리사회적 유예기간이라는 걸 사회복지사가 알고 있다면 그 시기에 정체감 방황을 이해하고 잘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또한 중년기의 여성이 갱년기에 느끼는 빈둥지 증후군이나 우울감에 대해서도 이 중년기의 특성들을 공부하셨고 중년기의 중요한 제2의 정체감에 대한 고민, 그것을 통한 성장을 도와야 되는 과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를 전인적으로 돕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각각의 발달 시기와 관련된 욕구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는 정책 형성 과정, 정책의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클라이언트가 왔는데 때로는 내가 근무하는 현장에서 주는 서비스 외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으로 신청을 함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고 또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람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책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적절한 서비스를 주기가 어렵겠죠. 또 세 번째로 실천 방법에 대한 것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실천 이론을 안 다음엔 적용할 수 있는 지금 수업하는 실천 기술론 또 지역사회 복지론 해서 케이스의 욕구를 사정하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을 도울 수 있는 실천 방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조사 연구지요. 우리가 실제 모든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욕구조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복지를 조사 방법론에서 배우는 기초 지식들도 참 중요합니다.